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엔비디아의 2026년 회계년도 1분기 실적 발표 자료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정말 기록적인 숫자들도 많고요. 또 차세대 플랫폼인 블랙웰의 성공, 그리고 이게 또 만만치 않은 지정학적 문제까지 살펴볼 내용이 아주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그 데이터 센터 사업부의 성장세는 뭐랄까 정말 폭발적이고요. 그리고 AI가 이제 단순히 뭘 만드는 걸 넘어서 실제로 생각하고 답을 내놓는, 그러니까 추론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늘고 있다는 점, 이게 두드러지죠. 아, 추론 수요요. 네. 하지만 동시에 미국의 대중국 수출 통제가 앞으로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것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이 복잡한 그림 속에서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맥락을 딱 잡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핵심만 쏙쏙 뽑아드리겠습니다. 와, 일단 실적부터가 정말 입이 떡 부러지는데요. 1분기 전체 매출이 440억 달러. 작년 같은 기간보다 69%나 늘었다고. 네, 69%요. 그 중에서도 데이터 센터 매출은 390억 달러, 73%나 급증하면서 거의 뭐 성장을 견인했네요. 정말 놀라운 기세입니다. 그렇죠. 이 엄청난 성장의 가장 큰 동력은 바로 그 새로운 블랙웰 아키텍처입니다. 이게 그 이전 세대인 허퍼를 잇는 건데요. 특히 거대 언어 모델 같은 아주 큰 AI 작업을 처리하는데 특화된 칩이거든요. 이게 나오자마자 회사 역사상 가장 빠르게 팔려나가면서 1분기 데이터 센터 컴퓨팅 매출의 거의 70% 가까이를 차지했습니다. 와, 70%나요? 네, 주요 클라우드 기업들이 GB200MVL이라는 블랙웰 기반 렉 시스템을 글쎄요, 일주일에 1000개씩 설치하고 있을 정도고요. 다음 모델인 GB300 샘플링도 이미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 블랙웰이 그렇게 빨리 도입되는 이유가 아무래도 성능이나 효율 면에서 확실한 이점이 있기 때문이겠네요. 네, 당연하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AI 추론 수요 급증, 이것도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 AI가 사용자의 질문에 답하거나 요청을 처리하는 그 토큰 처리량이라고 하죠. 그게 1년 만에 5배나 늘었다고 하고, 5배요. 엔비디아 자체 기술인 다이나모를 쓰면 추론 성능을 최대 30배까지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발표했고요. 기업들이 쓸 수 있는 에이전트 AI 플랫폼용 라마 네모트론 모델 공개, 이것도 눈에 띄네요. 맞습니다. AI 추론이라는 게 뭐 쉽게 말해서 이미 학습된 AI 모델을 활용해서 실시간으로 질문에 답하거나 이미지를 생성하거나 예측하는 뭐 이런 작업들이, 이게 바로 AI가 실질적인 가치를 만들어내는 단계거든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AI가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하는 에이전트 AI로 발전하면서 필요한 컴퓨팅 파워는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엔비디아가 그 주권 AI 개념을 내세우는 거군요. 네, 그렇죠. 국가 단위로 AI 인프라를 구축하자, 일종의 AI 공장을 만들자는 비전을 제시하는 겁니다. 이미 전 세계 100곳에서 엔비디아 기반 AI 공장이 돌아가고 있다고 하니까 이게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하는 모습이에요. AI 공장이라니 정말 시대가 변하고 있다는 게 확 느껴지네요. 하지만 이런 엄청난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좀 발목을 잡는 요인도 있죠. 바로 미국의 대중국 수출 통제 문제입니다. 심각합니다. 중국 시장을 겨냥해서 만들었던 그 H200 GPU 판매가 지난 4월 9일부터 사실상 막히면서 1분기에만 관련 재고 처리 등으로 해서 4억 5천만 달러의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4억 5천만 달러요? 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2분기인데요. 중국 내 데이터 센터 매출이 정말 의미 있는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H200M 매출에서만 약 8억 달러 정도 손실을 전망하고 있어요. 8억 달러면 정말 큰 금액인데요. 이게 장기적인 영향은 더 클 수도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엔비디아는 그 약 5천억 달러 규모로 추산되는 중국 AI 가속기 시장, 여기에 접근하기 어려워진 것이 앞으로 사업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젠슨 왕 CEO 역시 실적 발표에서 현재의 수출 통제가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중국의 자체 기술 개발을 자극하고 미국 기술 플랫폼의 글로벌 리더십을 약화시킬 수 있다, 약간 그런 우려 섞인 시각을 직접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이 부분은 뭐 제공된 자료에 나타난 CEO의 견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CEO가 직접 그런 우려를 표명했다는 점이 상당히 의미심장하게 들리네요. 그럼 다른 사업 부문은 어떤가요? 네트워킹이나 게이밍 쪽도 좀 궁금한데요. 네, 네트워킹 매출도 괜찮았습니다. 50억 달러로 상당한 규모를 기록했고요. 특히 그 AI 데이터 처리에 최적화된 이더넷 솔루션 스펙트럼 X라고 있는데, 이게 연간 매출 기준으로 벌써 80억 달러를 넘어섰고, 80억 달러요? 구글 클라우드와 메타 같은 아주 큰 고객사를 새로 확보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게이밍 매출 역시 380억 달러로 여전히 견조하고요. 그리고 차세미의 닌텐도 스위치에
엔비디아의 맞춤형 RTX GPU가 들어간다는 소식도 게이머들에겐 꽤 흥미로운 소식일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보면요. 엔비디아는 AI 추론이라는 거대한 파도, 그리고 블랙웰이라는 아주 강력한 엔진에 힘입어서 기록적인 성장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권 AI, 기업 AI 같은 새로운 시장도 계속 개척하고 있고요. 네, 맞아요. 하지만 동시에 미국의 대중국 수출 통제라는 상당히 큰 지정학적 태풍이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젠슨 왕 CEO의 말처럼 이제 AI 기술 경쟁은 단순히 칩 성능 싸움을 넘어서 어떤 기술 생태계가 글로벌 표준이 되느냐의 싸움으로 번지고 있는 거죠. AI가 이제 전기나 인터넷처럼 국가 운영의 필수 인프라가 되어가는 이 시대에 기술 패권을 둘러싼 국가 간의 이 치열한 경쟁은 앞으로 기술 발전의 속도와 방향, 그리고 글로벌 협력 가능성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임백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